안녕하세요. 웰컴 부동산의 김지연 대표입니다. 오늘 문화자이 SK뷰가 특공부터 1순위, 2순위 모두 청약을 마감했죠. 예상했던 대로 청약 결과는 정말 좋진 않았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기본 정보 안내해 드리고, 또 이렇게 청약률이 적게 나오거나 경기가 안 좋은 경우 이제 미분양이 나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대 정보부터 빨리 볼게요. 우선 문화자이 SK뷰 같은 경우는 총 1746세대 중에 조합원 수가 한 426세대 정도가 돼요. 입주는 27년 8월이고요.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 60%는 이자가 후불로 진행을 합니다. 건축 규모는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총 19개 동으로 총 1746세대 중에 조합원 물량 426세대 제외하고 보루지나 이런 분 제외하면 일반 청약 통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은 1207세대고요. 주체 대수는 보시는 것처럼 1.5대니까 세대당 1.5대니까 그냥 평균치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7년 8월, 중도금 이자는 입주 때 내시는 이자 후불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이는 딱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이 파란 색깔. 교통 관련한 부분은 북쪽으로 KTX 서대전역이 있고요. 그 외에 서대전 내거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문화역으로 아직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프라 관련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코스트코 있고요. 그 다음에 충대병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있고요. 근데 사실 충대병원 같은 경우는 도보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쪽 홈플러스나 코스트코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군 보시면 학군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동문초, 국제통상고, 문화여 중에 충남기계공고, 그 다음에 대문 중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까지. 사실 이 학군은요 도보로 어느 정도 가능한 학군입니다. 그리고 가끔 고객님들께서 글꽃초는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샘파기 구도심에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인데요. 글꽃초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자이 SK뷰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학군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 단지 앞에 한밭도서관 있어요. 한밭도서관 있고 보문산이 있어서 숲세권 이쪽 누리시는 것도 그리 이제 부담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분양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로써 특공부터 1순위, 2순위 모두 분양 일정은 끝났죠. 이제 당첨자 발표가 5월 9일 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일주일 정도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4월 20, 21일, 22일에 이제 정당 계약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청약률 자체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당첨이 된 분들조차도 이런 흐름에서는 이거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가 제 경험치상 대부분이었어요.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요 배치도 안에 점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GS건설에서 짓는 거고요. 요 위쪽은 SK건설에서 짓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 단지 배치도 안에 숨은 진주들이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요 문화 SK자이 같은 경우는 경기는 안 좋지만 이 안에서 좋은 동호수를 고를 수 있는, 또 미분양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동호수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도면상의 배치도상에 보시면 52부터 84 D타입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에 있는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요. 그러면 딱 보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조합원들이 가져갔구나, 또는 큰 평수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감 잡으셔야 되는데요. 요 공원을 중심으로 돼서는 84가 포진되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원동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좋은 층을 가져가서 확률이 높고요. 또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망이 나오는 동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동입니다.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는 마통풍이 불어주는, 딱 도면을 보시면 마통풍이 불어주는 남서와 남동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구 B 같은 경우는 이제 마통풍은 불지 않지만 이제 햇빛이 잘 드는 이제 서구용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7호 A
A타입 같은 경우하고 7호 B타입의 특징은 뭐냐면 7호 A, B 둘 다 보통은 A타입이 마통풍이 불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7호 A, B 이 문화 자이 SK 뷰 같은 경우는 이 AP 타입 둘 다 마통풍이 불지 않습니다. 대신 코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뷰나 이런 부분, 그다음 햇살 맛집, 그 다음에 전망 맛집 이런 게 될 확률은 높으나 구조상 서구형 구조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84 타입 보겠습니다. 84 A1, A2, 그 다음에 B, C, D 있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가 지금 이쪽 라인 하늘색 라인이잖아요. 딱 보시면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쳐주고 요 84 A 타입이나 2 타입 같은 경우는 남동 아니면 남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84 BC 같은 경우는 공원의 주방, 공원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또한 남서와 그다음에 남동 쪽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 D나 요런 CD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구조가 이쪽은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작은 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공원이 나와주는 구조이고요. 요 타입하고 비교해서 도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면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52 타입 83세대 이 경우 보시면 짧게 디귿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통풍이 쳐주고 1, 2, 3베이로 되어 있죠. 알파룸까지 방 3개의 구조고요. 욕실도 2개의 구조로 알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 A 타입 보여드리면은요. 59 A 타입은 보시면 디귿자 주방이 52보다는 넓죠. 그 다음에 1, 2, 3, 4베이가 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 다른 구역과 좀 다르게 드레스룸이 넓습니다. 그리고 59 B 타입 마통풍 구조는 아니지만 지금 드레스룸도 좀 괜찮고 요구 타입 치고 그다음에 창이 많기 때문에 쭉 오전에 해가 떠서 오후에 지는 것까지 이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햇살 맛집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7호 A 타입, B 타입 둘 다 이제 마통풍이 불지는 않고 서구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호 타입이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얼핏 봐서는 34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주방 자체가 길죠. 길고 알파룸이 있어서 알차게 쓸 수 있고요. 거실 또한 넓습니다. 이 마통풍이 치지 않아도요. 탁 트인 개방감이 있는 7호 AB 타입인데요. 이 또한 서구형 구조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84 A1, A2는 비슷한데요. 84 A1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눈에 익은 구조죠. 1, 2, 3, 4베이에 알파룸이 좀 크게 있고요. 디귿자 주방입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많이 익으신 구조죠. 그냥 햇살 맛집 할 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창이 많고 방 3개에 욕실 2개의 구조로서 이쪽은 이제 마통풍 구조가 치지 않아요. 창문이 있기는 해도 마통풍이 불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공원동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가족실이 있고요. 이쪽은 마통풍 구조는 불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현관에 들어와서 침실 2, 3 가족실까지 다 연결되고요. 주방과 거실은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게 84 D타입입니다. 이제 동호 배치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동호 배치도를 보시면 이 안에 제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얀색들이 있죠. 이게 모두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신 겁니다. 이 조합원 물건이 어떤 동을 어떻게 몇 층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돈이 되는 동호수를 잘 고르실 수가 있는 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 지금 보시면 모델하우스에서 주는 팜플렛에는요. 사실상 112동이나 113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 112동이나 113동은요. 도면하고 봐드릴까요? 113동 같은 경우는 테라스 라인으로 2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112동은 22층까지 조합원분들이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제 꿀팁을 얻으셔야 되는데 113동이 2층이니까 112동은 3, 4, 5, 6, 7, 8층이어도 전망도 나오고 동이 좋구나 라는 걸 이제 느껴주셔야 되는데요. 판상 라인인의 딱 구조만 보셔도 디귿자 주방의 마통풍 구조의 포베이 라인의 어떤 그 타입의 구조거든요. 보시면 이와 비슷한 게 이 112동은 큰 평수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서 일반 분양으로 나올 물량이 없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미분양이 예상이 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5동 같은 경우는요. 32층까지 있는데 30층이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이 도면을 잘 보시면
이 아파트에서는 사실 탑상형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집의 구조라든가 이런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는 앞뒤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3, 4, 5 라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집일 수 있고요. 또 조합원 분들이 32층 중에 30층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32층은 탑층이잖아요. 그럼 31층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호수, 좋은 동호수를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 보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흔들림이 없는 동호수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고르는 영상을 한번 남겨드려 보도록 하고요. 호황기 때는 그런 동호수들 잘 고른 동호수가 이제 프리미엄을 주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고를 수 있는 팁들이 이 단지 배치단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남겨드려 볼게요. 분양가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가장 많이들 비교하시는 84 타입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문화자이 SK뷰에서는 84D 타입이 분양가가 가장 높았고 이 26층 이상이 84D 타입이 5억 9,978만 원입니다. 분양가 자체만으로도 이제 주택 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한 1,7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확장비가 2,4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6억 2,428만 원입니다. 사실 타구역들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도마 포레나 해머로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입주 분양할 때 평당 분양가가 1,900에 육박했고 아직도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평당 1,700 정도 됐고 이편한 지금 서대전역 센트로는 옆 동네인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84는 없고 73이 1,8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로 오늘 1, 2, 3순위와 특공을 넣었을 때 선방했냐? 사실상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공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생애 최초 외에는 별다르게 들어온 이제 인입이 되거나 접수된 세대수가 거의 없고요. 일반 청약 1순위, 2순위 또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청약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받아줄 수 있는 구역이었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아파트는 거의 없고 신축도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그나마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한바두성이 31평 2.7억, 2억 7천이었기 때문에 이쪽의 분양가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극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자체가 없었고 최근에 푸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44평이 3.5억인데 굉장히 연차가 많이 됩니다. 주공은 사실상 문화자 SK뷰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대전에서 현재는 매수의 어떤 심리가 지금 2020년 불장일 때 빼고는 지금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입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분양가가 많이 높지 않았나라는 이제 평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구성도 잘 되어 있는데요. YBM 영어도서관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 뭐 카페테리아와 공유 오피스까지 커뮤니티 센터 구성은 잘 되어 있고요. 더욱이 모델하우스 이제 갔을 때 관람객들의 반응은 구조 되게 괜찮다, 집 되게 예쁘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더욱이 문화자이 SK뷰가 이제 1군 업체 브랜드인 GS건설하고 SK에서 짓는 만큼 사실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최근 대전 안에서 지었던 이제 신흥 SK뷰 같은 경우엔 조경이 굉장히 예쁘게 하시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어 놓으면 정말 예쁜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화자이 SK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매번 영상을 좀 짧게 찍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또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핵심만 담아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